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스터디 1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은 저 혼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스터디원들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녹화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가 들어오시든 더 안 들어오시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홈워크2의 7번 문제를 저번 주 차에 이제 제가 가져왔었는데 음, 풀고 보니까 그리고 그때 더 뜯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입합, 도입한 도시팝 사이에 그 바이젝션이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야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셋의 개수랑 그 다음 n 플러스 1의 파워셋 개수랑 똑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파워셋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파워셋의 개수를 귀납법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n번째 갖고 있는 파워셀 개수랑 n 플러스 1을 도입할 때는 그 파워셀 개수에 x, 그 임의 원소 하나만 추가하면 돼서 그 다음 거는 무조건 두 배가 돼서 항상 파워셋은 2 to power of n이다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나 이거 그 개수가 확실히 똑같은지 안 와닿는다 해서 제가 그냥 말로 뭉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 X 하나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논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 정교하지 못했던 거죠. 그 디딤돌은 바이젝션을 보이면 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므로, 이 논리가 성립한다를 그, 당연히 증명상에서 보이면 됐는데, 어, 그게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제 3주차 3번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 홈워크 2주차 7번 문제를 그 일주일 동안 또 고민을 해서 이상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미소서 아마 선생입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마 둘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앞부분은 좀 서두가 있어가지고 그 남기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어 그냥 이어서 할게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홈워크 2의 7번 문제를 일주일 동안 풀게 됐냐면 한 3일 그 스터디 끝나고부터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번 주 네. 그때 이제 어, 답안지를 뜯어 보는데 재미나이가 준 그 답에도 갭이 있더라고요. 그 전단사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말로 뭉치는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제가 갖고 오는 수준이 거기였던 거죠. 근데 이동준 선생님하고 이제 하고 이제 스터디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더 납득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차저차 한 3일 정도 실현을 하니 이게 그 증명이 부족했던 거였고 전단사를 보이면 지금 홈워크2의 7번 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전단사임을 보이면은 이게 서로 그 말이 맞는구나를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수요일쯤에 이제 알게 됐고 목금토 이렇게 그 뜯어보고 이제 연습해보고 하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호목투의 7번을 다시 갖고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목구의 7번이요. 호목투의 7번이요. 저번 주차에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냐면 X를 넣어서 그 2의 n승계 파워셋의 개수 2의 n승계임을 보인다를 말로 설명을 했지 이거를 더 엄밀하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바이젝션 1대1 대응 네, 1대1 대응을 전단사임을 보여야
아무도 더 이상 태클을 안 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명상에 전단사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우리가 저번 주차에 했던 게. 그러니까,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의 원소 X를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는 게 그쵸. 그쵸. 이제 그쵸. 그러니까 전단사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그쵸.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걸 보여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도 하고 반사전사 그렇게 했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크기 같을 때 보이면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배 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걸 더해가지고 두 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배라는 말 뜻이. 네네. 그럼 똑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게 다름 아닌 전단사더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함수와 집합을 통해서, 더 엄밀히 얘기하면 집합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두 개의 집합을 다루니까 우리는 함수를 떠올릴 것이고 이 두 개의 함수, 두 개의 집합이 크기가 같다를 보이기 위해서 그 전단사를 도입한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하니까 전사 단사가 솔직히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글씨 말뜻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함수값이 같으면 그 x값도 같다. 그리고 y에 대응되는 그 x는 무조건 y값 하나를 갖는다. 이거는 말뜻 자체는 그냥 오케이, 오케이. 다 이해할 수 있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걸 전단사를 좀 더, 어, 구체적으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좀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단사가 말 그대로 그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1대1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완전히 똑같음을 말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 개념을 함수에다가 계속 애드온 다는 것처럼 다는 거구나. 가 이제 좀 와닿게 돼가지고 이거를 오늘 이상현 선생님하고 같이 혹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현 선생님께서 들어왔으니 좀 논리적인 소수를 그냥 처음부터 같이 써보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괜찮은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증명 과정을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1대1 대응을 시키는데, 그쵸? 1대1 대응을 시킨다면은 어떤 함수랑 그러니까 그 파워셋이 있을 거고, 예, 그러고 거기에, 그러니까 치역이 그거 있죠? 치역이 그 n 플러스 1개, 2의 n 플러스 1개의 개수인 파워셋일 거고, 그렇겠죠? 어, 네, 그렇게 가면 약간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까지 가버리면 갑자기 도메인하고 누구냐, 코도메인하고 이거 개수 같은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집합에다가 원소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한 집합이 있어요. 그 파워셋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를 다른 쪽으로 넘겨가지고 또 다른 집합을 만들 건데 이때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원소 하나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걸 뭐 x라는 원소를 추가한다라는 함수를 그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7, 8, 90 있으면 이렇게 F로 넘길 때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그대로 넘길 건데 여기에 그 X를 포함한 집합을 껴가지고 1 합집합 X, 2 합집합 X, 3 합집합 X 이렇게 보내는.
짓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진 않죠. X, 그쵸? X, 합집합, 그러면 이게 뭘 보인 거죠? 하나가 하나에 대응된다를 보인 건 뭐죠? 하나에 대응된다? 하나에 네. 이게 전사인가요? 단사인가요? 지금 한 게. 우리가 한 짓이. 반사죠. 그쵸, 단사죠. 네. 그래서 일단 단사를 통해서 그 하나씩 더한 애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개수를. 그러면 이거는 n 플러스 1개를 논하기 위한 얘기인 거죠. 음, 근데 요번에는 또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진짜 중복 없이, 아니다. 뭔가요? 어, 이렇게 보내는 거는 됐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역함수? 내 역함수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단사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단사를 보였을 때 왜 불충분했을까요? 그러니까 1, 2, 3, 1, 2, 3까지만 쓸게요. 여기 이제 어,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 화면이 한번 안 보이나요? 제가 돼요? 어, 한번, 잠시만요. 아, 제가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공유 시작했습니다. 됐다, 됐다. 네, 제가 이거 아이패드에서 안 눌렀었네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그냥 X라고 할게 1, 2, 3 있고 이 F는 뭐냐면 여기다가 X 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1 플러스 X, 1 합집합 X로 쓸게요. 2 합집합 X, 3 합집합 X, 점점점, 점점점 있고, 우리가 방금 그 단사로 했던 거는 이거는 한 거죠. 근데, 네. 근데 그 단사의 부족한 점은 뭐죠? 치역이 공역 편사가 부족한 거겠죠? 그렇죠. 뭐 여기에 이딴 게 있어가지고 남아 도는데 그래서 개수 안 똑같은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려고 전사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얘도 들어가거든. n 플러스 1에다가. 이것 때문에 전사가 필요한 상황. 전사가, 네, 서젝티브. 논리가 납득이 되시나요? 이래야 1대1 대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도메인이 넘칠 수가 있잖아요. 그 도메인에 비해서.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1대1 개수가 똑같은 걸 보이고 싶으니까 얘도 이런 애가 있다 하더라. 우리가 그걸 보이면 되더라. 왜? 뭘로? 전사로. 라는 상황. 그래서, 전사만으로, 단사만으로 1대1 대응이란 이런 것이구나. 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 이해로 항상 우리가 하면 좋겠어가지고. 그리고 재미는 음, 여기서 오더라고요. 네. 이해 안 음, 되면은 설명 계속 드릴게요. 그 단사는 이제, 그러니까 정의역 도메인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쵸? 전사는 코도메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코도메인으로부터 역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Y에 대해서 나 대응하는 X가 있어 라고 하면은 전사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1대1 대응 함수임을 보일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전사정의 어떻게 하죠? 그 전사가, 이게, 그, 모든 Y에 대해서 시작을, 네, 그러니까 Y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정의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전사정의니까. 방금 Y에서 시작을 한다가 얘가 하는 말이고, 그럴 때마다 X가 존재해가지고, 그, 이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함수를 조건을 만족하는 그 거꾸로들이 있다. 이게 사실 이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 좀 와닿으셨으면 하고, 그러면은 인젝티브, 그 단사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 fx, 이게, 네. 천천히 해보세요. 네. 음, 몰라도 되고 헤매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할 거고,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저도 턱턱 막혔는데, 7번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 그 전단사가 이 정도까지 저한테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횡단보도 기다리면서도 전단사 정의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좀 와닿고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네. 다 처음에는 모두가 실패한다. 근데 애기 걸음마처럼 계속해서 넘어지다가 결국에는 걷는다. 약간 이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막히고 뭐 이런 거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봐서. 네. 이게 제가 함수의 그 유일성인가? 네, 네. 그거랑 단사랑 막 조금 비슷해가지고 이게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예, 네, 네. 그래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 하나만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단사를 만들었고 단사의 정의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전사를 만들었고 혹은 전사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라는 정의가 있고 그거의 부족 때문에 전단사가 나왔는데 전사 단사 이거 둘 중에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근데 둘은 보완해 준다. 그리고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에 힌트로서 함수의 정의랑 함수에서의 유일성 정의랑 단사에서의 정의가 약간 비슷한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린데 그거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함수의 부족한 부분을 좀 내가 채우고 싶어서 단사라는 그 애드온을 또 따로 정의를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힌트로 드리는 거예요. 함수의 부족함이라고 그쵸? 하면은, 근데 거기서 출발하면 좋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함수의 부족함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그러니까 다른 두 값이 같은 값을 대응하게 된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쵸. 딱 이거죠. 근데 함수의 정의는 이거를 만족시키죠. 이렇게만 돼도 함수 정의가 되잖아요. 함수 정의를 써볼까요? 그 함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투셋을 갖고 이 논리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영어로 적는 이유는 뭐 제가 막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 증명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필요한 정의들을 갖고 와서 이거를 다 그 정의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얼락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얼락시켜서 이 문제 상황에 맞게 그 풀어 헤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집합으로 모든 걸 현대 수학은 집합으로 모든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집합을 도입을 하는 게 사실 정의가 하는 역할이고 모든 정의는 조건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선 이렇게 하는 걸 참이라고 생각하겠다. 이게 그 사실 모든 정의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은 지금 그 비유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모든 정의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그거죠. 증명해서 이럴 때 그 정의가 이럴 때 이거니까 이거입니다. 이거이니까 이거고요. 이걸 조금 조작하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님이 원하는 그 결론이 참입니다. 를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거 연습하는 것도 솔직히 그 저도 영어 안 좋아하고 심지어 저는 그 수능 볼 때 그 EBS 답지를 외워가지고 뭐 수능 특강 이런 건 문제를 안 풀고 답지를 외워가지고 그 영어 시험을 썼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말 이런, 같지도 않은데 그쵸? 아, 반갑습니다. 아,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영어를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 음, 결국엔 설명 잘하고 말을 그 이상 선생님 상담 쪽으로 가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네, 수학이 그 상담에도 그리고 특히 증명기초가 그 상담에 도움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음,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억지로 그걸 만들겠다가 아니라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거는 동치로 문제를 이해하고 그거를 그 이상현 선생님은 그 피상담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의 문제 상황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도메인에 있는지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함수 작용을 거쳐서 그 어떤 레인지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거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기초를 하고 영어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각각의 요소들을 좀 자기화시키는 과정으로 말을 잘하게 되고 그 정리됨을 통해서 상담을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어서 가면 그 AB가 툴셋이고 어, 그 어, 이거는 또 연습을 안 했는데 그냥 기, 그, 음, 이, 그, A, 그 카르테지안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특별한 종류이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네네 이거 어떤 관계의 그 특별한 그건데 어 음, 제가 이거를 요즘에 직문수 그냥 렉션 노트만 읽고 있는데, 네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도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아, 기억이 또 안 나네요. 분명히 어제 읽었는데. 그게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함수 정의 몇 번씩 써보고 뭐 10번 썼을 거예요. 10번 더 넘게 썼을 건데 한 3주 지나니까 또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쭉 나오니까 네, 아이고. 네. 아, 그래서 그래도 한번 그 완벽하게는 못 쓰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쓸 수는 있으니까 어 모든 X
A에 대해서, 그쵸? XA에 대해서 이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Y가. 그, 이제 억지로 유일하게, 썼는데, 네. 아, 이게 유일하게, 유니크리스, 네. 아, 진짜 걔 억지로 썼는데 한 번만 이거 확인하고 올게요. 근데 그 큰 틀은 맞아요. 큰 틀은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교보제가 되어드린 것 같아서 좀 기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큰 틀은 안 틀렸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 펜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여기에 뭐가 빠졌네. 뭐가 잘못 썼네. 이거 공대에서 막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약간 강화학습 틀려가면서 맞추면 된다 결국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된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힘든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할 때는 진짜 하기 싫고 막 개 짜증나고 막 약간 토가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래도 스터디에 들어오면 즐거워져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네. 그 뿌듯함이 있죠. 썼을 때. 뿌듯함이라고 해야 이상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재밌게 나눌 수 있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음, 어, 우리가 살면서 즐겁게 대화한다가 중학생 때는 그냥 드립만 쳐도 그냥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드립만 쳐도 재밌는데, 나이 드니까 뭐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생각해오고 그걸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대화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근데 네, 거기서는 되게 그 직문수 강의에서는 되게 그 친절하게 주절주절 적어놨는데 저렇게 쓰니까 함수의 정의가 그냥 정의가 되네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딱, 너무 좋은 비유예요. 너무 최고. 뭐냐면은 우리가 딱 일주일 전에 했던 호목 2의 7번 문제 제가 주절주절 했잖아요. 그냥 이거 X 여기 다 들어가는 거 맞죠? 봤죠? 그리고 그거 똑같죠? 뭐 이상 생기면 추가하는 걸로 이제 논리를 전개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저는 빼가지고 똑같다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똑같은 거고 서로 얘기하는 게 아, 그게 직문수의 논이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증명 기초는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식으로 네가 쓸 수 있니? 그거를 훈련하는 장이니까.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니? 그리고 네, 이거 맞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a function f from a set x to a set y is a subset of the Cartesian product x cross y such that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어만 빼면은 이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네, 이게 함수의 정의가 맞아요. 느낌표는 유일하게 유니크니스를 표현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아, 좋아요. 음, 네. 이거랑 왜 우리가 지금 이걸 함수 정의로 왜 했냐면은 이상훈 선생님께서 함수랑 단사랑 조금 헷갈리는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에서 이제 한번 페이지를 그럼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인젝티브 아니다. 그냥 여기서 인젝티브 하면 될 것 같네요. 음. 여기 있고 어, 단사가 그건가요? 혹시 X1, X2가 같으면은 FX1이 X2, FX2가 같다? 그렇게 가나요? 단사가? 어, 그거를 한번 이걸로 생각해 보실래요? 방금 한 말이 사실 함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X1, 네.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이 X1, 아, X2가 이렇게 돼가지고 함수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게 모두에 해당되는 거죠. 이 X1, X2가.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 이게 에러구나 난 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단상가 있는데 네, 지금 딱 네. 근데 이걸 한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다 하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말로만 봐요. 1, 2, 3이 이렇게가 돼도 된다가 지금 이걸 허용하고 있는 정의잖아요. 지금 함수 정의가. 근데 이걸 원치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원치가 않나요? 현단사의 경우. 그쵸? 전단사의 경우는 원치 않는데 왜냐면은 전단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그 A라는 셋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 만약 이게 B랑 1대1 대응이 되면은 우린 더 이상 A라는 셋을 논의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B로 다 얘기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음, 모르지만 여기가 만약 2차원 값이고 그냥 1차원 값이에요.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걸 안 해도 이렇게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1대1 대응이 돼버리면. 이건 음, 복잡하고 이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좋구나. 근데 그러면 1대1 대응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서부터 우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함수 정의로는 뭐가 부족한가요, 지금? 단사가 부족하죠. 네,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면요. 어, 아, 전사도 부족하네요. 전사도 네, 좋죠, 부족하고.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데 약간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지능이 있다 보니까 결론을 들고 대답을 해버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학이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결론에 좀,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하려면은 일단 결론 확정 지어놓고 최단 루트로 빨리 가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의존해서밖에 못 가는데, 그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아, 진짜로 이게 필요해서 내가 이쪽까지 갔고, 이것 때문에 저쪽까지 갔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쪽까지 갔구나 하면은 그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과정 전체를 얻게 돼서 그 과정 전체를 얻으면 이 응용이 가능해져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단사전사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1이랑 A랑 어떻게 대응됐으면 좋겠어. 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좀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이랑 A랑만 결혼, 결혼이라 네, 네, 좋아요. 표현했죠. 1이랑 A랑만 대응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다른 애랑 대응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딱 지금 말씀하신 게 단사의 필요성이에요. 1이랑 A랑 하나의 값은 무조건 다른 애랑 아니, 만약 다르다면 다른 값을 갖는다가 돼야 돼요. 도메인에서 다르다면
얘네는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대우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다르다면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수식으로 쓰면 1이랑 2랑 다르다면 뭐죠? A랑 B도 다르다. B가 다르다. 너무 좋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대우로 정의를 하는 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건데?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다로 정의를 좀 많이 하고 그게 좀 표준화된 방식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대우치면 어떻게 되나요? A는 B면은 그쵸? 이제 X 1은이다. 1은 이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fx1 equal fx2면은 x1 equal x2다. 이게 인젝티브 정의죠. 그래서 음,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x로 갔는데 얘는 y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클레버한 정의인 것 같아요. 얘를 이걸로 이렇게 가는 거는 함수랑 조금 애매모호한데 좀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y 값에서 다른 값을 가졌다면 그 x 도메인에서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님? 그리고 이 컨셉을 전사에서도 하고요. 전사도 음, A, B, C, D 그가 1쪽에서 가면은 A랑 A로 다 갈지 뭐 B에 쏠릴지 C에 다 쏠릴지 알게 모임이잖아요. 지금 얘가 하는 말이. 사실상 얘가 지금 얘가 함수가 정의하고 있는 게 나 X에서 쏠 건데 그 Y에 가르기만 하면 되거든. 어쩔 건데. 약간 이건데. 아, 그래? 그럼 우리 좀 더 논의를 명확히 해볼까? Y를 두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얘한테 그 하나씩 대응시켜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얘가 남김없이가 이제 전사의 특징인데 남김없이 다 대응되는 거 보여주면 이제 1대1 대응되고 말 그대로 이거 역함수 아님?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전단사를 통해서 역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도 좀 뭐랄까요? 스마트하고 X로 우리가 논의하기가 너무 빡세니까 Y를 쉬운 Y 잡아가지고 어 하나씩 대응되거든을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미리 얘기해놓고 이거에 따른 얘네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논법 그것도 그 정의상으로도 스마트하고 또 다른 정의로는 이걸 넘겨봤으니까 역함수가 이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다 거꾸로 정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Y 갖고 우리가 X 칭했잖아요. 전사든 음, 단사든. 그래서 이게 합쳐지니까 역함수란 개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이, 음, 네. 그러니까 백날 깜지 쓰면서 역함수 외우고 이것보다는 물- 그렇게 해서는 까먹어요. 근데 지금 이런 뜯어보고 얘기해보고 서로 그러니까 제가 막 일주일 걸렸다 이게 말 그대로 이걸 혼자서 해본 거거든요. 공책 펴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거지로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를 좀 이상현 선생님께서도 보시고 있는 상황. 정말 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때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충분히 이상현 선생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 인젝티브도 단사함수도 이제 이상현 선생님한테는 너무 와닿게 된 것 같아요. y 값이 다르면 x 값도 다르다. 아, y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다. 그죠, 그죠. 네네. 방금은 진짜 그냥 말 실수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네, 그 홈워크
치를 좀 명확히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저는 인덕티브 스텝부터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에 베이스 음, 스텝은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혹시 이상현 선생님 오늘 발표 어떤 하실 게 있나요? 아니요, 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없어도 돼요. 3 다시 풀어오기는 했는데, 네. 조금, 뭐랄까, 찝찝함이 있달까? 3-3번에? 네. 그러면 그거를 시간 남으면은 소개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고 그걸 다음 주까지 또 디벨롭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음, 네네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베이스 스텝부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홈워크 2의 7번 문제를 다 쓸 건데 모든 단어마다 이거 왜 이렇게 썼는데라고 물어보시면 어택을 하시면 저는 디펜스를 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거기서 서로 네, 얻어가는 게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신 거 아닌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당히 네. 그러면은 해오셨, 시작해 볼게요. 베이스 스텝. 그래서 카디널리티 S가 0인 애를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N은 0일 때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귀납법을 써가지고 보일 거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보면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0이다. 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공집합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집합을 생각할 거다. 왜? 귀납법을 쓰기 위해서. 인덕션 우리는 이거 보이고자 하는데 음, 이거 보이려고 개수가 0인 걸 잡았고 그럴 때 S는 공집합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워셋을 문제상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공집합을 포함한 집합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셋의 개수는 한 개다. 그래서 2의 0은 0세 1이기 때문에 n은 0일 때 그, 네, 성립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스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항상 집합을 설정을 해준다. 입니다. 아까 함수 정의할 때 또 집합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하고 모든 문제 풀 때 이제 이렇게 집합을 설정을 하고 정의에서도 정의는 집합이 없으면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와 증명의 핵심인 항상 집합과 함수 그리고 이걸 얼마만큼 깊게 알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냐가 추후 수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기. 네. 그러면 베이스 스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역시나 나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음. 이러면 언제든지 계속.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그 assume 그 임의의 집합을 또 잡아볼 거고요. 근데 크기는 K만큼의 크기인 집합. 왜냐면 귀납법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그 베이스 스텝을 쓴 이유가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베이스 스텝에 쓴 거랑 똑같죠. 집합 도입하고 하나는 공집합을 도입했는데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그냥 K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사실 막 베이스 스텝 따로 막 외워야 되고 인덕티브 스텝 따로 외워야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 그냥 똑같은 거를 숫자 0이랑 1 바꿔가지고 그 대입하는 거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인덕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K일 때 성립을 하는 걸 보인 다음에 그걸 참이라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우리가 그 참인 거를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we want to show that for any status 이것도 그냥 우리가 임의로 셋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풀기 위해서 그 이렇게 임의로 잡는다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건 사실 김성현 선생님께서도 계속 보셨으면 해가지고 이 레코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남깁니다. 그래서 저거를 앞에 그 베이스 스텝이랑 좀 겹치니까 다른 기호가 낫지 않을까요? 아 좋은 생각인데요. 그 크게 없죠. 왜냐하면 스텝이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음, 네네.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보이면 되고 이걸로 증명이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증명을 시작할 건데요. 그 여기가 좀 중요한데 그 L 원소 하나를 고정시킬 거예요. 임의 원소죠. 그래서 그 S라는 집합은 K 플러스 1개가 있으니 얘를 하나 잡아버려가지고 빼버리면 S랑 A의 관계식이 나와요. 이게 좀 클레버한 생각. 그리고 이렇게 꼭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납득이 잘 되셨나요? 어, 그러니까 네. 반대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S에서 A를 뺐을 때 X라고, 아니다. 그냥 저렇게 클레버하게 쓰기보다는 그냥 A에서, 그쵸. 그게 낫지 않을까요? A에다가 X를 더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음, 음, 그 어느 것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쵸. 상관은 네. 없는데, 네, 네,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음, 네. 그냥 표현에, 그냥 뭐, 네,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그 저도 저번 주차 스터디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지금까지의 결론으로는 확실히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음, 1 더하기 1은 2냐, 2 빼기 1은 1이냐, 그냥 그 느낌이어가지고. 정확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해온 게 전단사로 가면은 그 역함수 나와가지고 좀 꼬이는 면이 있어서 그냥 음, 위로 그 준비해 온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설명이 꼬이는 걸 좀 방지하고 싶어요. 저도 완전히 제 걸로 체화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개수가 K인 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한 얘기로, 아니죠, 아니죠. 이게 K인 거는 우리가 얘기를 했고, 파워셋이 그, 이렇게 써야 되나? 아, A가 아니죠. 아, S가 아니죠. 가 되죠. 여기까지도 오케이. 거기까지도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증명을 하고 바이젝션을 쓰기 위한 도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 뭐냐면 X를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 음, 그러니까 지금 증명하자고 하는 게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를 모두 합친 게 저 그렇죠. PS랑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결국 최종 목표인 거네요. 아, 케이스 1을 토대로 음, 케이스 1을 토대로 네, P 그러니까 파워셋 A의 개수를 안 포함했으니까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파워셋 개수가 그 이전 네. 단계랑 그거를 확정해 놓고 어 그래서 네 이상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걔를 음, 내준 다음에 두 번째로 X를 넣을 건데 X를 넣을 때에 케이스 2에서 이게 전단사가 되는 걸 보이면 개수가 똑같잖아요. 1대1 대응이니까. 네네. 그래서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를 합쳤더니 2K 더하기 2K이고 이거를 그 2로 곱하기로 나타내면 2 곱하기 2의 K승이고 이거를 지수 법칙으로 쓰면 2K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귀납법이 완료된다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음, 네. 그래서 아,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기호가 좀 괴랄해지더라고요. 이걸 스크립트 X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어디로 찾아오시는 겁니까? 아, 저번에 보여드렸던 재미나이 그대로입니다. 그, 굉장히 이거 수학 문제는 잘 푼다 그러던데. 아닌가? 근데 저번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대화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는 제이미나이로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음, 문제를 잘 푸는 거지, 이제, 질문에 대답을 또 잘해주는 건 좀 다른 문제인가 보네요. 질문을 찾게끔 도와주진 않으니까요. 음, 네. 질문을 찾는 건 역시 그냥, 물론 제미나이로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중이 자기 머리 깎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무조건 다른 사람이랑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 만들어지는 건 사실 중요한 거는 거의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그 과정 중에 결과물?
그래서 그 스크립트 X를 그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포함을 안 했으니까 얘는 P랑 똑같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와닿았습니까? 포함 안 했으니까 그냥 A 그 자체니까 PA인 거죠. 네, 왜냐면은 그 이제 어, 여기서 우리가 S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문장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이 S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얘예요. K 플러스 1이네. 네, 네. 그래서 아,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네네. 사인으로 써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 이게 플러스 1이 지금 어 X랑 같은 거죠. 지금 이 세팅 하에서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PA가 되는 거죠. 안 네, 포함했다라는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including X가 X 하나 뺀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네, 말 뜻이 케이스 원 말 뜻이. 그래서 PA랑 같다. 네, 이해가 이해가 잘 됐습니다. 되셨나요? 네네. 혹시 진짜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계속 이해 안 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증명을 했던 거니까, 네네네. 논리는 어차피 네. 같으니까, 이제 뒤에 1대1 대응이 어떻게 아, 그쵸, 나오나, 그쵸. 그게 네.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2K다. 까지는 오케이. 케이스 1. 다음으로 가면 이제 케이스 2. 여기가 이제 지금 이상 선생님께서 그 보고 싶다 한 부분, including X. 그래서 요번엔 스크립트 Y를 쓸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좀 괴랄하지만 저번 주차에 이제 이동규 선생님께서 잘 포착하셨듯이 그 부분 집합을 도입을 할 거예요. 어떤 집합이면 X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게 including X가 여기서 느껴지셔야 돼요. 그 집합과 원소를 그 집어야 때 그 말로 뭉쳐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건지시법으로 이렇게 원소를 넣어가지고 집합을 구성하는구나가 좀 와닿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본 게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연습이 증명기초에서 계속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미 저는, Y는 부분집합을 칭할 건데 어떤 애냐면 S의 부분집합을 칭하겠다입니다. 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네. 저기서, 음, 그 방식은 안 되는 건가요? 케이스 1에다가 그냥 X를 넣으면은 케이스 2가 되는 게 조금 애매한가요, 그쵸. 논리?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지난 주차에서 그거를 했던 거예요. 그냥 케이스 음, 1에다가 X 넣으면 되는 거 아님? 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동준 선생님 질문이, 아,
그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겠어. 근데 진짜로 그거 다 넣은 거 맞아? 혹시 부족한 거 아님? 음, 그러니까 다 넣은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를 1대1 대응으로 보이겠다가 이제 이번 주차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스크립트 Y는 그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인 거죠. Y라는 그 부분 집합의 전체 부분 집합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그냥 합인데? 네. 부분합이죠. 그냥 Y, 그러니까 S의 그냥 부분 집합 중에 하나죠. 아니죠. 그 부분 집합들을 모두 모은 애를 Y라고 하는 거죠. 부분 집합의 집합, 부분 집합의 그쵸. 집합. 부분 집합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파워셋을 어, Y에 대한 그 파워셋을 도입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여- 스크립트 Y가 어, 그 파워셋 Y랑 같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 하우셋 Y가 뭐였죠? Y가 S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은 아니죠. 스크립트 Y를 어떻게 따로 굳이 적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집합으로 제 생각으로는 음, 이미 잘 정의된 집합이 아닌가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저 스크립트 X랑 스크립트 Y를 더한 집합이랑 이제 PS죠? S랑 1대1 대응이 되느냐를 이제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헷갈렸던 건 그거네. 이 Y라는 애는 그냥 그 부분 집합을 표기하기 위해서 변수로 도입을 한 거고, 얘가 아, 뜻하고 하는 바는 이 X라는 원소가 어떤 Y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 S의 집합들을 그 스크립트 Y라고 하자. 라고 Y 했는데, 네. 앞에도 있지 않나요? 앞 페이지에도 Y가?
아, 없었구나. 네네, 앞에는 없어요. 그럼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크립트 Y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 서브셋들을 다 논하고 싶어서. 그 X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서브셋들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스크립트 Y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네, 파워셋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워셋 전체가 아니고 파워셋의 얘를 만족하는 파워셋의 일부분을 그 스크립트 Y라고 하자. 네. 후, 역시 빡세군요. 네. 음,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를 할지가 감이 안 잡히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부터 이제 진짜 전단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한 이유는 이 다음 한 줄 쓰기 위해서인데요. We define a function. 그, 이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펑션이냐면은 그 f 임의의 z를 그 x라는 원소 하나 더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집합. 이 표현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y를 도입을 한 거죠. 음, 그리고 바이 이하는 이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PA에다가 그 X 껴 붙여가지고 넘길 거다. 그러니까 함수를 적어보면 뭐 하면 함수를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짓을 할 거다. 네, 이게 이제 이 한 줄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 여기까지 좀 와닿으시나요? 음, 왜냐면 결국에 이게 되는 거 보이고 이게 되는 걸 보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를 하고 그렇죠.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정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원소 하나 넣는 것도 사실상 원래 있던 애한테 원소 하나 넣는 거라서 개수 똑같거든을 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어연 거죠. 이런 함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게 1대1 대응이므로 바이젝션이므로 그 개수 똑같거든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정의를 넣고 함수 정의에 따라 그 증명을 할 건데 이제 필요한 게 역함수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 개수와 그러면 똑같으니까. 케이스 2의 개수가 네. 케이스 1이랑
냐라는 거를 그쵸. 보이는 거네요. 그쵸. 이게 케이스 1이니까. 음, 그리고 얘가 케이스 2를 논하는 애니까. 인클루딩 X니까.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실상 그 막 재미나이가 뭐 답변 아무리 잘 주고, 물론 이 답변도 그냥 저도 이렇게 안 나왔던 거 보셨잖아요. 저번 주차 답변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 이상현 선생님도 보셨지만, 채팅방에 네. 올려가지고. 그냥 이 스터디 끝나고 나서 혼자 씨름해 보니까 이거 말이 그래도 이걸로는 안 풀리는데 해가지고 계속 파고 들다 보니까 아, 전단사를 보여서 증명을 해야 이게 되지. 그냥 이렇게 뭉쳐서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해에 도달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요구를 한 거죠. 전단사 넣어가지고 증명을 해라.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이 결과만. 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사실 그냥 이게 수학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재미나이를 쓰든, 뭐 수학 교과서를 보든, 어쨌든지 도달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방편이 재미나이였다 정도.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건 언제나 다른 인간과 혹은 다른 상황과의 대화로서 그 입력문이 만들어진다.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냥 재미나이가 다 처음부터 되게 좋은 답변을 줬다고 쳐도 사실 뭔 소리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화나 경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음,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F가 바이젝션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으니까요. 네.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뭐 했죠? 함수를 정했으니까. 음, 바이젝션을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전단사, 그쵸. 전단사인데 그 효과는 역함수죠. 역함수를 보이면 전단사가 필요 충분이죠. 아까 그쵸, 우리가 네, 그 화살표 막 거꾸로 보내는 게 전단사 정의였다 이걸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 그 인버스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 위에서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제 시작을 이니시를 걸었죠. 이 꼴을 만들려고. 왜 이 꼴을 만들려면 f가 바이젝션이랑 보이려고 함수를 정해 놓고 이제 역함수면은 개수 똑같지 않음 이 전단사 개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를 보이면 전단사가 딸려오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역함수를 보이면 전단사가 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물론 네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니까 진행할게요. 그, 역함수를 보이는 게 사실, 전단사, 그러니까 역함수를 보이는 게
그 역함수의 함수의 조건을 보이는 게 전단사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다른 게 없다.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음, 네네네, 맞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 인버스는 대체적으로 G라고 쓰고, 그죠? 그, 여기서 스크립트 Y로 하면 PA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 당연히 딸려 나오는 것처럼, F가 아니고 G고, Y에서 그 Y 빼기 X. 왜냐면 역함수니까. 빼버리면 원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넣을 때 함수가 더해서 x 더해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도 오케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가시죠. 그 PA에서 그 스크립트 Y 갈 때, 어, 그, 이게 FG죠. 음, Z, 음,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단은 그냥 써볼게요. 그 GFZ는 Z고, Z를 이렇게 쓰면 되네. 그리고 F, G, Y면 Y다.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근데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네. 음, 일단 F까지는 납득이 가요. 그래요. F라는 함수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G라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나? 저걸로 정의가 되나? 라는 조금 음, 의문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그 스크래치로 생각을 해보죠. 그,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PA에 있는 원소를 그
Y한테 갖다가 보내는 거를 지금 스크립트 Y한테 갖다 보내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F고, 근데 여기서 G를 도입하는 이유는 얘는 다 부분 집합이잖아요. 함수에다 들어갈 수 있는 원소기 때문에 Z라고 써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PA를 직접적으로 못 넣어서 원소 취급을 하려고 이 Z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 집합을 PA라는 그 파워셋의 집합 각각의 원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PA는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큰 집합이고 Z를 다 모아놓은 PA인데 하나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그 이렇게 Z를 써가지고 정의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PA를 전체를 집합으로 쑤셔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소 하나하나로 Z를 생각하겠다. 셋이 아니라 엘리먼트로 보겠다. 이게 어,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같이 제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PA는 재료 통인 거고 집합인 거고 얘가 함수에 못 들어가니까 다 풀어 헤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Z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PA의 원소를 Z라고 놓으신 건가요? 그쵸? 음, 네, 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Z를 써가지고 넘기면은 Z 어쩌고 글씨가 좀 괜찮게 써보겠습니다. Z 합집합 얘가 될 거잖아요. F 써서 넘기면 여긴 Z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제 FZ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네.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G를 할 거예요. 근데 G 정의는 이거는 Z여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임이니까. 근데 제가 네. 생각하는 거는 케이스 2의 Y가, 네. 대문자 그러니까 Y요. 스크립트 Y 말고. 스크립트 Y가 네네. 스크립트 Y가. 그러니까 PA에서 스크립트 Y를 대응시킨 거지, 우리가 Z에서, Z, 그러니까 Z에서 X를 더한 집합을 대응시킨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스크립트 Y는 집합에다가, 이게 그거죠. 코도메인이 된 거죠. 그, F를 해가지고 나온 애를 스크립트 Y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정의를 한 것처럼. 그래서 얘는 사실 Z, 그러니까 PA에 다, 아니, 다 이 X가 붙은 애들이 그 스크립트 Y다. 아직 납득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 한번 스크래치를 천천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아직 1대1 대응인 걸 보인 건 아니죠? 그렇죠. 보이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한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아, 그러니까 네. 이걸 쓰는 순간 이제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자. 인데, 그럼 끝까지 한번 써보고, 안 와닿는다로 그럼
이야기 진행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네, 끝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네, 어디가 이제 좀 막히는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물론 풀이나 그 논리상으로는 저번 주차에서 그냥 넘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전단사랑 그 그냥 프리토킹 수준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수학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 이게 틀렸어도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 하고 싶어요. 네네네. 저, 저도 그러니까 뭐 막, 이게 답이 막 틀렸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아, 네, 답이 이게 이 틀렸다라는 게 방식이, 방식. 네네. 아, 네, 이 방식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어, 어, 누가 이렇게 풀까라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솔직히 그 다음 공부가 사실 이 다음 공부는 사실 이거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의 길이가 길어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냐의 연습, 그러니까 그거의 구체적인 연습은 이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음, 사실 근데, 방식 네, 근데 저는 방식 약간 초심자는 네. 약간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약간 주의도 있어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숨 먼저 보고 약간 전체적인 사이즈 좀 보고 그다음에 디테일 채우는 게 맞지 않겠냐. 네, 그 약간 저도 약간, 그러니까 책 볼 때 책 못 쳐보고,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여기는 뭐 무슨 내용이다. 약간 더 깊게 들어가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더, 아까 뭐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와닿아가지고, 음, 그렇죠. 일단, 네, 근데 저도 일단은, 그랬어요. 음,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그게 그 자격증 시험이나 그 점수를 넘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수를 넘는 공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처럼 지금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망하죠. 저도 점수를 넘어야 하는 시험에서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법을 안 택하기 때문에 그 뭔가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제 인생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이걸 왜 수학 공부에서는 이거를 하냐면요. 저는 문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도 약간 그 되게 다양한 작품들 많이 읽고 인풋을 이만큼 해놓고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를 소화하면서 해나가야지라고 하면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빠르고 그거는 그 좋은 걸로 돌아오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시야가 깊어지질 않아요. 봤던 것만 보게 돼요. 왜냐하면 봐야 될 건 무수히 넘쳐나고 거기에 그 올라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계속 봤던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깊어지는 시간이나 여유를 스스로한테 용납을 안 하게 되는 구조로 가더라고요. 경험에서 나오신 거구나. 네, 그래서 음, 초반에 솔직히 욕 나오고 좀 힘들고 하더라도 그 내가 파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파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서 이어질 때 그 정도 깊이까지는 파더라고요. 음, 아무리 네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과정이 즐거웠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뭐랄까, 옛날에도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딱 풀었을 때 약간 혼자서 고뇌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나 스스로 이제 막 뭔가 깨달았을 때 그때만의 약간 그런 기쁨 같은 게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상황, 당연히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함수 생각하듯이. 근데, 그렇죠. 네. 적어도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쪽인 게 좋다. 그러니까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이란 도메인은 이렇더라. 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네, 이어서 써보면, 인버티블이라는 형용사를 쓸 건데, 이건 그냥 역함수이다를 그 형용사로 쓴 거고요. 그니까 이제 바이젝션이다. 이게 바로 다음 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냥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쓰고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바이젝션이니까 개수가 똑같죠. 그 1대1 대응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제 이상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더해주는 문장만 쓰면 total number of subsets 스크립트 X 이렇게 쓰고 스크립트 Y 개수 써주면 2K 더하기 2K는 그래서 귀납법으로 끝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뭐랄까요? 아까 이제 베이스 스텝에서 쓴 것처럼 쓰자면 hold for n 플러스 1 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면 뭐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냥 그 영어 연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 아마 이거를 스크래치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상현 아, 저,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저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네네. 그러니까, 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옳은 증명인지 틀린 증명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고, 제가 음, 느끼기. 그리고 그냥 그, 그러니까 파워셋 A에다가 X를 더한 게 그 Y랑 같다랑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 논리는 알겠어요. 논리는 네네. 그러니까 그 전단타 함수를 도입해서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논리는 알겠는데, 어,
차라리, 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저는 조금 안 와닿네요. 저는. 그렇군요. 이게 맞는 증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참에서 계속 다 참인 문장들을 이끌어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논리적 비약을 찾지 못했는데 한번 채널직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음, 어, 음, 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그 생각하셨던 그 의문들은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와닿지 않는다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저번 주차에 했던 내용도 당연히 논리상으로 그 맞죠. 맞다라고 봐요, 저도.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그 학교 시험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해서 내도 그 점수가 깎이거나 이렇게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거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전단사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 논리를 지금 다 각 개념에 의해서 다 풀을 헤쳤잖아요. 다 도입을 하는 연습을 하고, 집합을 넣는 연습을 하고, 파워셋이 함수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사실. 항상 원수로 바꿔서 써야 되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바이를 써가지고, 그 함수를 도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증명을 쓸 때 실질적인 연습은 어, 이번에 보인 이 답안으로 얻어낼 경험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어, 생각을 해서, 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함수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그 의도를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느끼냐면은, 네. 그냥, 나 그냥 함수 정의했어. 음. 그러고, 그냥 이거 역함수 존재해. 아, 좋아요. 네. 계속, 그렇게만 느껴져요. 제가 너무 생각한 좋아요. 바이젝션이라고 한다면은, 네. 전사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면은, 네. 그 역함수에 사실 그 이게 함수라는 거를 뭐 보인다든지, 사실 이게 두 집합이 명확하잖아요. 그쵸. 두 집합이 명확한데, 사실 저 스크립트 Y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 와서 네, 그쵸. 이 Y랑 그 A의 어떤 원소랑 대응이 된다라고 네. 이렇게 보인다면은 저는 납득이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상황은, 너무 좋아요. 네, 뭔 얘기 하는지 100% 이해했어요. 네, 그게 증명의 함정이에요. 음,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증명은 이런 스크래치 페이퍼를 안 그려요. 다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읽고 네가 이거 그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백날 그 단삼수 할 때 이거 그 의미 외우는 거 그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그림 그려놓고 이거 맞춰주고 싶은데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이 문장을. 근데 똑같아요. 증명도 이딴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생 말이 그냥 그 증명을 공부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 저를 포함해서 만이면 만 명이 겪는 딱 그 포인트고 저는 그거를 건드리고 싶어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거든요. 나는 이 음, 문장 써서 저도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냥 아, 오케이.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나한테는 안 와닿는데 그 나한테는 안 와닿는 데를
실제로 스크래치를 하고 연습장을 꺼내서 이거를 실제로 그려봐야 돼요. 저도 한 몇 번 그려봤거든요. 디스코드에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Z라는 F를 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단사일 수도 그 전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해가지고 빼버리는 쥐를 해버리면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요번에는 이거 X 빼는 걸로 했으니까 다 쥐로 돌아오는구나. 역함수가 성립을 하는 걸로 우리가 세팅을 잡았구나. 그래서 Z가 나오고 역함수가 되고 바이젝션 1대1 대응으로 개수가 같다가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해가 되는 상황. 저는 사실 그게 Z에, 그러니까 F에서 그냥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F에서 사실 전단사가 증명된 게 아닐까라는 게 의문이어가지고, 저랑 이제 똑같아요. G가 필요할까라는, 저도 제 한 이틀 전에 저랑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진짜로 노트에도 똑같이 썼어요. 이미 아, 그럼 F에서 전단사 함수 끝난 거 아님이라고 저도 똑같이 썼어요. 진짜로.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해볼게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사람 다 똑같은 거 같네요, 진짜.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그 질문이 똑같아가지고 어,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냥 여기서 끝난 거 아니냐. 음. 근데 어 이게 아마 잠시만요. 그 이게 한쪽이 단사고 한쪽이 전사예요. 의미를 파악하면. 그래서 전단사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거 아까 우리가 무엇이냐? 그 전사함수, 단사함수 할 때 그 예시 되게 쉬운 거 잡아놓고 이해해 본 거랑 그냥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해는 갔습니다. 오, 빠르시네요. 저게 네. 그러니까 Z에서 X를 더한다 해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단차가 아닌데. 아니구나. 아닌데. 아, 어. 아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근데 하면 돼요. 천천히 해보죠. 그, 이렇게 일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를 되돌리는 게 주예요. 그래서 Z인 경우는 우리가 확실을 하죠. 왜 이렇게 똑같지? 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게.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PA에서 네. F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만들었다라면은 전단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없는 게 없는 공역이 생겨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응하지 않는 치역이 생겨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반박. 근데 네. 저도 거기까지 동의가 되는데 요번에 치역이 도메인이 됐어요. 봉역이 뭐냐 정의역이 됐어요. 그때 이상한 새끼가 있어요. 걔가 왜 나와요? 어디서 왔어요? 그쵸? Y가 이미의 집합이니까 모르죠. 아, 이미 다 대응됐다. 이미 다 대응된 애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가 지금 이 선생님이 다시 반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기서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PA에서 스크립트 Y를 대응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 Y라는 함수 자체가 네. 어떻게 생겨 먹은 애지? 너무 라는 좋아요. 저게 어떻게 생겨 먹은 애지라는 그냥 너무 좋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네요. 생길 수 있어요. 그, 이게 연결되지 않아요. Y라는 애는 X라는 원소를 포함한 Y라는 셋 애들 중에서 임의로 다 잡은 애만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 Y가. 일단 이게 정의상으로 박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얘가 먼 꼴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먼 꼴인지는 모르죠. 별의 별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그쵸.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케이스 2에서 첫 번째로는 그 이 F를 써가지고 그 P에서 얘를 넘긴 애들을 그 스크립트 Y로 잡자가 우리가 지금 그 F를 정의를 했죠. P에서 P에서 X를 합한 애를 그쵸? 스크립트 Y로 잡는다. 근데 네.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증명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글로 썼다, 안 썼다. 이 차이. 그러니까 음. 함수를 도입하지 않고 얘기했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함수와 집합을 써서 너가 논했냐, 아니면 그냥 이거 다 쳐 넣어가지고 개수 똑같은 거 아님이라고 말로 얘기를 했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시 정의로 돌아오니까 확실히 설명이 쉬워졌네요. 얘 Y랑 Y 시작점이 다른 거죠. 요번에 이 Y까지 돼야 다 빠짐없이 돌아오는구나를 확인을 하고 역함수다를 결론 낼 수가 있죠.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단사를 보이는 거고 얘는 전사를 보인 거여서 합친이 전단사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케이스 1에서 네. X를 더 합한 집합이 케이스 2가 후다라는 그 논리 자체를 좀 벗어나서 다른 논리로 이거를 증명하는 아,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거를 부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음, 논리를 가져와서 이제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쵸, 케이스 그쵸. 때 있다 없다니까 그냥 그거 네, 두 개 네. 더하면 이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단사로 이제 두 개가 같을 거다라고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다라고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네, 아, 네. 정확히 그거입니다. 음. 그리고 증명 기초는 이걸 하는 코스이고요. 좋습니다. 음. 어. 한번 이것도 파일로 한번 옮겨 올려주시면은 제가, 예,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훈 선생님도 재미나게 돌리실 수 있으면 이 PDF로 넣어가지고 맞냐 틀리냐 한번 확인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게 재민아이한테 막 뭘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이런 공부 같은 걸 잘 안 하기도 하고, 뭔가 음, 믿음직스럽지가 않달까? 네, 약간, 그건 맞아요. 언제나 의심해야 되죠. 뭔가 정보 찾을 때는 좋은데, 뭔가 저 호기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도 증명이 가능하구나. 네. 그 장장 세 페이지인데 사실 스크래치는 한 6장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두 개 음, 정도 더,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증명은 한 3페이지, 2페이지인데, 스크래치는 한 6장, 8장 돼야 되는. 네, 음, 그러면 오늘 증명 기초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아니면 그 디스코드에 올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이 풀이 맞는지 그 검토 부탁드린다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 한번 손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네요. 좋습니다. 한 5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근데 저도 아직 그 정도 못 썼는데 하려고요. 이게 익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전에 채널지기님이 그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수학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그게 네, 이런 연습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라. 물론 이걸 다 달달 외워라가 아니라 이거 다음에 뭐 놔야 되지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다음엔 음, 뭐 놔야 되지? 아, 그 당연히 한 번에 다 잘 안 나오죠. 그냥 애기 걸음마 하듯이 어디 부딪히고 이거 안 나오네. 막히네. 다시 빨간 펜 들고 쓰고 한 며칠 있다 또 써보고 이 그냥 계속 이 반복으로 결국에는 네, 스크래치가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네, 쓰신.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3주차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합니까? 다음 주가 안 하나요? 다음 주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2주 쉬신다 하셨는데? 그게 이, 27, 3일. 27, 3일. 네네, 네네. 그래서 다음 주는 합니다. 아, 예. 정말 어디 안 가십니까? 맞아요. 디코 오늘 확인했는데 이거는 녹화 끄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